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수튜브입니다. 제가 매번 대학 수학 강의만 올리다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컴퓨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전공 수업을 들을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수리논술 문제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분들과 함께 재밌는 수리논술 문제 함께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들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재밌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고등학교 수학이랑 대학교 수학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수리논술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게 대학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처럼 정제된 상태에서 수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리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항상 1기압 뭐 0도씨, 중력이 딱 9.8인 상태, 그리고 공기저항은 없는 상태, 마찰력이 없는 상태, 그렇게 완전 이상적인 상황, 정제된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쉽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가요? 현실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올지도 모르고 공기저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른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현실에서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그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맛보기를 보는 느낌이었다면은 대학교부터는 진짜로 그 전공이 되어서 그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상태니까 당연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룰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겠죠. 언제나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것만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고등학교 수학과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지만 조금 더 정제되지 않은 상황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다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극히 일부분만 다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함수 적분해봐 라고 이렇게 던져주면 그 함수가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을 함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슨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함수 fx를 구간 a, b에서 적분을 이제 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적분하기가 까다로운 함수인 거예요. 뭐 타원 적분? 뭐 그 정도까진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까다로운 함수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이란 것은 고등학생 때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수학이겠구나,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문제예요. 어때요? 좀 의미 있고 재미있을 것 같나요?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문제부터 읽어보고 올라오죠. 논제 1번 가를 읽고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요식을 증명하래요. 그럼 가를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심슨의 법칙. 심슨의 법칙이란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구간 AB에서 적분하기 까다로운 함수일 경우에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참값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까다로울 경우에는 근사값을 구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짓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좌표 평면에서 함수 fx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함수 fx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함수 fx는 뭐 2차 함수나 다항함수, 초월함수 뭐 이 정도 급의 함수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좀 적분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함수를 구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m이라는 것은 이 a와 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쯤에다가 찍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 함수는 점 3개가 있으면 결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직선은 점이 몇 개 있어야 결정이 되죠? 점이 한 개만 있으면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점 한 개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런데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딱 한 개 이상은 안 나오죠. 정확하게 그 직선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2차 함수는요? 그렇죠. 점이 3개가 있으면은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이 한 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 3개에 의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게 2차 함수예요. 왜 그렇게 결정이 되느냐? 별거 없죠. 2차 함수는 당연히 미실수가 3개 있으니까 점이 3개 필요한 거예요. 결정을 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fx를 굉장히 적분하기 어려우니까 이 점 3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2차 함수로 하나 결정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2차 함수인 px를 제가 그려볼게요. 그럼 분명 px는 fx랑 다른 걸 거예요. 전혀 다른 함수죠. 하지만 fx가 굉장히 까다로운 함수니까 그냥 px를 가지고 적분을 하자, 그냥 그런 말인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아래 내려가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구하려던 함수 fx의 점 a와 b 그리고 그의 중점 m, 이 세 점을 가지고 새로운 px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px라는 것은 2차 함수니까 기본 형태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a와 b와 c는 상수겠죠. 그런데 이 px라는 것은 점 a에서 fx와 같은 부분을 지나니까 이 둘은 같고, 그래서 결국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 m에서도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결국 m이라는 것은 2분의 a 플러스 b죠. 왜냐면 중점이니까요. 그럼 결국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 a부터 b까지 fx라는 것을 원래 구해야 되는데 얘가 적분하기가 힘드니까 근사값으로 그냥 이 px를 가지고 구하겠다 이 소리죠. 그런데 결국에 이 px라는 값은 뭐예요? 그렇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그럼 얘를 적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결국에 식을 잘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b-a라는 공통인수 보이는데 묻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분수도 귀찮으니까 그냥 묶어버리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유도된 식이 6분의 b-a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6분의 b-a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묶을 생각을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보이더라도 b-a 정도면은 묶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정도면. 그래서 한번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그냥 처음부터 증명을 하려면 조금 수학적인 감각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미 답을 아는 상태에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할 건데 그럼 당연히 이게 앞에 이렇게 있고 가로 안에 이렇게 정리는 지금 안 된 상태지만 당연히 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값은 뭔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6분의 b-a에 fa는 뭐였죠? 위에서 구해놨죠. 이 값이죠. fm은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FP 이렇게 있죠? 일단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를 보시면 2배의 라지 A에 스몰 A의 제곱이 있죠? 근데 여기 한 개밖에 없죠? 나머지 한 개 어디 갔겠어요? 여기 들어있죠? A에 스몰 A의 제곱에 2분의 1인데 4분의 1이 되면서 4랑 곱해지면서 1이 튀어나오면서 두 개가 묶이면서 여기 거 A 나오죠? 그리고 여기 B제곱은 여기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B가 튀어나오면서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AB항은 여기서 제곱하면서 완전 제곱식에 가운데 들어있는 AB가 나와서 여기를 채워주죠. 그럼 결국에 살짝 표시를 해보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항이 만나면서 지금 이 앞에 세 개 항은 채워진 거예요. 그럼 C가 여기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계산이 안 맞죠. 그럼 어딘가 실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런 실수 찾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C가 안 맞으니까 개수를 보니까 6분의 1로 묶었는데 여기 6C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그쵸? 실제 이런 논술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떡하지 하면서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어보다가 C가 안 맞는 것 같으면 그 C를 한번 추락해 보세요. 그럼 위에 올라가 보면은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자기가 풀어나가면서 자기의 풀이에 자신감이 없으면은 풀다가 뭔가 숫자가 하나 안 맞으면은 그냥 내가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 시도한 건가 라는 생각에 그냥 다 주워버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의 풀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연히 지금 이걸 구하는 거고 이 상황이 이런 거고 이걸 구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네 내가 안 맞는 건데 왜 틀렸지? 그럼 뭐 C를 좀 잘못 쓴 거겠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가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시간도 더 단축도 되고 이런 거 수정하는 시간도 덜 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C가 6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2개, 여기서 4개, 그러니까 6개 맞췄죠? 그리고 BB랑 BA가 여기 하나하나 있고 여기서 4개에 2분의 1 곱해지면서 2개가 되면서 3개가 채워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식이라는 것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굳이 막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한번 써보고 비교하는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논술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식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뭐였죠? FA였나요? 플러스 4배의 FM이 2분의 AB였죠? 플러스 B가 된다. 이러고 좀 멋있게 QED 이런 것도 써주죠. 이렇게 하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을 가볼까요? 자, 그럼 논제 나를 읽고 이 길어 보이는 식을 증명을 하래요. 그러면은 논제 나를 먼저 읽고 와보죠. 심슨의 법칙의 확장이래요. 위에서 제시한 심슨의 법칙은 구간 AB가 작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 구간 AB가 작을 때는 2차 함수로 대충 근사시켜도 오차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 AB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B가 엄청 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원래 함수 fx가 굉장히 막 이상한 막 이런 함수였을 수 있는데 이거를 a와 b를 여기까지 구한다고 치면은 중점이 한 요 정도 될 텐데 그쵸?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해서 뭐 이렇게 2차 함수가 구해지겠죠? 위로 볼록한 거요. 이러면은 원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원래 넓이랑 지금 이 새로운 2차 함수를 적분한 넓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구하려는 구간이 그렇게 상당히 큰 경우에는 먼저 몇 개 작은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나눠진 구간에 각각 적용을 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B를 이렇게 길게 잡지 말고 다 나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 조그만 구간에서 심슨의 법칙 하나 둘 세 개 해서 2차 함수 잡고 또 이 조그만 구간에서 하나 둘 셋 해서 2차 함수도 잡고 얘는 여기서의 요거의 넓이 구하고 얘는 여기 요 2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고 그쵸? 여기서 하나 둘 셋 잡아서 2차 함수가 그럼 이쪽은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서의 요 2차 함수 넓이를 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 뭐 둘 셋 좀 더 작게 잘라야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구해서 이런 2차 함수가 나올 텐데 여기서 뭐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오차가 줄어들겠죠. 했을 때 이 h는 뭐 b-a를 n등분 한 거니까 이 하나하나의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별거 없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n등분을 할 때 짝수 등분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걸 제가 한 3년 전에 만들어놨던 문제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짝수라면 n이 지금 요 구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네요. 이렇게 자른 n등분이 아니라 여기는 중점까지 해서 요만큼을 n등분이라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야지 2차 함수 3개 점이 필요하니까 결국 이 한 개를 하려면은 2개의 구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짝수기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한 개 할 때마다 2개의 구간씩 필요하니까 짝수기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구간을 짝수계로 꼭 나눠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n등분해서 구하면 확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확정해서 구하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걸 한번 유도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별거 없죠. 증명하면 되겠죠? 한번 내려가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논제 2번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 fx를 우리가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이 좀 이상하네요. b부터 a가 아니죠? a부터 b까지예요. 여기 위에도 오타가 났나 볼까요? 여기도 오타가 났죠? 이거 아니에요. a부터 b까지예요. 어쨌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건데 우리가 논제 1에서 이미 증명을 한 게 하나 있죠. 요거를 증명했었죠. 이때 우리는 지금 구간 a, b를 n등분한 거니까 h가 뭐가 되죠? 그쵸? n분의 b-a가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x0는 a부터 시작해서 x1, x2 이렇게 나가는 나열들일 텐데 뭐 xn-1 이제 xn 마지막 점은 b가 되겠죠? 이것들은 뭐 보니까 등차 수열인 것 같네요. 공차가 뭐 n분의 b-a고 초항이 뭐예요? a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걸 뭐 일반식을 이렇게 한번 써주죠. 초항이 뭐라고요? x0 그냥 x0라고 쓸게요. 그리고 요거 그냥 h라고 쓸게요. h, n인 이걸 만족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간을 부분 구간으로 잘라서 더한다고 했으니까 부분 구간을 잡아봐야겠죠. 맨 처음에 x0부터 중점이 x1이 들어갈 거니까 x2까지 여기서 한번 구해본다고 하죠. 이것의 근사값이죠. 문제 1에 의해서 이거는 결국에는 6분의 구간의 양끝값 x2-x0 괄호 열고 그 f의 첫값 x0 플러스 4배의 중간값 x1이죠. 플러스 마지막 값 x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계속 똑같겠죠. 같은 방식으로 뭐 x2에서 x3, x4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써줘 볼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쵸. n-2부터 n까지 적분을 하는 거겠죠. 결국에 이것의 근사값은 똑같은 거예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솔직히 쓰는 게 힘든 거지 수학 푸는 것보다 쓰는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힘들죠. 팔이 아프죠. 여기다가 2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었던 요 a부터 b까지 전체 적분한 거 이 f, x, dx가 근사값이 이걸 다 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 각 구간에서 우리가 잡은 이 px가 다 같은 px일까요? 그건 아니죠. 2차 함수가 계속 다르게 잡히죠.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p1, p2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인덱스를 구분하기 편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죠. p0, p2부터 시작해서 pn-2까지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를 A에서 B까지를 쪼갤 건데 여기를 막 여러 구간으로 쪼갰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2차 함수 구하고 또 새로운 구간에서의 또 다른 2차 함수 구하고 그쵸? 이게 P1이고 이게 P2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라고 적어주면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결국엔 이것들을 다 더한 거다. 이 밑에 바로 논제 3번이 나와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쓰고 여러분 알아들으셨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균등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값이 다 같은 값이에요. 어떤 구간 A, B를 균등하게 분할을 했는데 그랬을 때 x0, 1, 2 이렇게 구간 두 개씩 끊어서 그거를 6분의 이 구간 길이, 6분의 이 구간 길이, 6분의 이 구간 길이 하고 있으니까 이 값은 다 같겠죠. 이 값이 몇이 될까요? 그쵸. 그래서 이 조그만 것의 길이를 우리가 h로 잡았으니까 3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h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3분의 h분의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겁먹지 마세요. 처음에 x0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fxn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은 x1일 때 4고요. x2일 때 여기 밑에 x2가 있어서 더해지고요. 가운데 건 밑에랑 더해질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계속 4예요. 근데 가운데 걸 보니까 1, 3, 5, 7, 9 이렇게 가서 n-1 홀수죠. 홀수일 경우에는 4가 붙는 거고요. 짝수일 경우에는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죠. 4, 2, 4, 2 이렇게 된다. 제가 대충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논제 풀어볼게요. 논제 3번. 삼각치환법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보래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적분이라서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닐지라도 이게 아크탄젠트를 미분한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바라는 것은 삼각치환법을 이용해서 값을 그냥 직접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편법 안 부리고 진짜로 치환해서 구해볼게요. 사실 이번 문제는 약간 쉬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x를 삼각치환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보죠. 왜 탄젠트로 치환을 하느냐, 뭐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탄젠트로 치환할 생각을 했느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자, 파란색으로 쓰지 말고 답안이 아닌 부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다른 색깔로 쓸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 논술에 쓸 답안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걸 각각 따로 공식을 외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유도를 하면 되죠. 각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그쵸,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결국엔 이게 뭐죠? 그쵸, 시컨트죠? 시컨트 제곱 세타가 나오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의 경우에는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요. 이쪽을 이렇게 이항해서요. 그래서 이걸 약간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요. 반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나오죠?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은 얘네 둘 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뭔가 탄젠트로 치환을 하고 싶어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게 탄젠트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치환하면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죠.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구간 조심하셔야 돼요. 0에서 1까지 치환했으니까 구간도 바뀐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x가 0부터 1까지면 탄젠트 세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죠.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럴 때 탄젠트 값이 1일 때 각도가 몇이죠? 이게 어려우시면 삼각형 그려보시면 알죠. 1대 1대 루트 2 해서 탄젠트 값이 1일 때 여기 몇 도죠? 45도. 45도는 라디안 값으로 4분의 파이죠. 그럼 지우고 0부터 45도까지, 그러니까 4 해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겠죠. 1 플러스 이제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탄젠트 t라고 쓸게요. 그냥 실제 논술에서는 탄젠트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곱 세타 뭐 d 세타가 됐다 뭐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개 약분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게 시컨트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간단하죠. 그냥 1을 d 세타로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써보자면 4의 세타에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러면 결국에는 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논제 한번 가볼게요. 논제 날을 읽고 n이 4일 때, 그러니까 구간을 아까 4개로 쪼개라는 소리죠. 4개로 쪼개서 이 심슨의 법칙 확정을 이용해서 이것의 근사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위에서 삼각치환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근사값이 아니라 실제 값을 구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삼각치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다면 적분하기가 꽤 까다로웠겠죠. 이게 제가 고등학생 수준으로 문제를 맞추려다 보니까 고작 삼각치환으로 풀리는 문제를 제가 했는데, 이 삼각치환으로도 안 풀리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난해하게 적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심슨의 법칙 확정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만든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삼각치환이라는 게 그래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쉽다라고 할 수 있는 적분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려운 적분이 있고 까다로운 적분인데,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그냥 심슨의 법칙 확정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별거 없죠. 그냥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4배에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에 dx에서 그냥 요 네모난 부분, 요 부분을 따로 구한 다음에 나중에 4를 곱해주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그래서 논술을 쓸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4 곱하기 r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r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r은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이게 편의를 위해서 함수를 정의 내려놓는 게 편하죠. fx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죠. 그럼 얘를 이제 그냥 fx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n이 4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를 4등분 하라는 소리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3분의 h분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h값이 여기서는 결국에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첫 항은 그대로죠. 0. 그 다음은 4분의 1씩 커지고 있었고 4, 2, 4, 2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f의 4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f의 뭐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플러스 4 곱하기 f의 뭐 4분의 3 플러스 f의 뭐 1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r이 아니라 4r이죠. 친절하게도 4로 약분이 되네요. 10이라서 4, 3, 12에서 그냥 3분의 1이 되고, 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f0은 1이죠. 플러스 4배에 4분의 1이라는 것은 1 곱하기 4, 4, 16분의 1에 분의 1 이렇게 되죠.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4, 4분의 1, 1 플러스 4배에 1 플러스 4, 4, 16분의 3, 3, 9분의 1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에 1 더하기 이 분모부터 좀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16분의 17이니까 17분의 16이 되겠죠? 더하기 2배에 얘는 4분의 5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더하기 얘는 16에다 9를 더하면 25인데 16분의 25니까 25분의 16이 되겠죠? 뭐 더하기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17 소수고 5 소수고 25는 다행히 그래도 5로 나눠지네요. 그리고 2 그러면은 우리가 얘들의 곱을 구해보면은 3분의 1 일단 써주고요. 17 필요하고 5 필요하고 2 필요하죠? 5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17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6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에다가 5 곱하기 2 곱하기 17 더하기 4 곱하기 16 그다음 17 곱하기 2 더하기 17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3분의 1에 뭐 25에다가 2배 하면 뭐 50인데 그러면은 10 더하기 7에다가 50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나오죠? 50에 350이니까 850분의 위에 이거 좀 지울게요. 위에 구해보죠. 이게 그냥 850이었고 더하기 50에다가 4배 5, 4, 20, 200, 200에다가 16 곱하는 거죠. 그냥 3200이죠. 그리고 5, 2, 10, 2, 4, 8, 80에다가 거기다 17을 10 더하기 17에다가 80 곱하면은 80에다가 뭐죠? 17, 56 해서 그래서 1360 나오고 그 다음 건 뭐죠? 이건 좀 복잡한데 2의 4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7승에다 17을 곱하는 거네요. 그럼 2의 7승 128이니까 거기다 17을 곱하면은 17은 뭐 10 더하기 7로 다시 보면은 1280에다가 7을 곱하는 거니까 뭐가 나오죠? 2000 뭐가 나오죠? 128, 7, 1756, 7, 2714, 2170, 2176 그리고 요거 25에다가 17 이거는 아까 구해놓은 850에서 절반이니까 425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주죠. 결국에 3분의 1에 850분의 이거 그냥 먼저 구해볼까요? 2250인가요? 2250분의 지금 이제 요것만 다 더해주면 끝나요. 숫자 좀 크긴 하네요. 3200, 850 더하면은 이거 뭐냐 4050인가요? 4050에 1360 더하면 60, 10에다가 5410에다가 425부터 더할까요? 425 더하면 5835에다가 뭐냐 5835에다가 2176 더하면 한번 더 해볼까요? 8111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원래 논제 3번에서 이 값이 뭐라고 했죠? 파이가 나왔죠? 그럼 우리 사실상 뭐예요? 파이의 근사값을 구한 거예요. 2250분의 8011이 파이의 근사값이란 거죠?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재밌죠? 8011을 2250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굳이 안 나눠봐도 이게 3.1415 뭐 이 정도쯤 나올 거예요. 파이라서. 그런데 계산을 지금 해보면은 좀 많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암산하다 보니까 어디 틀린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건 맞는 것 같고 3 곱하기 6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게 2550이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진짜로 이게 3.14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이 결국에는 몇이 나오냐면은 3.14에 1호 원래 9잖아요. 얘는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이랑 같은 값은 아닌데 1호 686 뭐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우리가 파이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어때요? 꽤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3.14 1호 여기까진 그래도 믿을 수가 있네요. 오차가 뭐 그렇게 엄청 크진 않죠. 겨우 4조각밖에 안 느는데 그쵸? 이거를 만약에 조각을 더 많이 내면요 오차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 10조각 내면요 굉장히 근사값이 그렇게 오차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오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럼 얼마나 줄어들까? 이런 거 궁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논제 5번으로 준비를 했어요. 논제 5번 다를 읽고 이 값의 오차의 한계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는 뭐 오차 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려면 구간을 최소 몇 등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까 위에선 4등분을 했더니 한 여기 자릿수까지는 오차가 없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등분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몇 등분을 해야지 될 것인가. 이 이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논제 다를 읽어볼게요. 심슨의 법칙은 fx의 근사값을 구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쵸? 이것은 근사값이므로 참값과의 차이를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게 오차겠죠. 원래 값에서 이 근사값을 뺀 거에 절대값이 당연히 오차죠. 그랬을 때 뭐 이걸 만족하는 k에 대해서 오차의 한계가 이렇게 나와진대요. 그건 그냥 공식을 준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를 증명하는 것은 대학교 와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논술을 푸는 거니까 주어진 걸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라는 값을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게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2가 요것보다 작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180의 n의 4승에 kb-a의 5승이 10의 6승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좀 복사해 가서 아래에서 풀어보죠. 이렇게 복사를 해왔어요.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단 이 k는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이게 실제 논술에서도 앞장 뒷장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다 써놓고 시작한 게 좋아요. 요거는 f의 4승 x의 k가 더 작다 이렇게 해서
F에 4번 미분한 거를 잡았을 때 K가 작다.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때 여기서 구간 AB라는 것은 결국에는 0부터 1까지니까 이 4는 일단 빼놓고 시작을 하면 여기는 0부터 1이니까 그냥 1이죠. 어차피 계산하기 되게 쉽죠. 그냥 1이고 K는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 요건데, 그럼 K만 알아내면 N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이 K라는 값이 이 F를 4번 미분한 것을 절대값 취한 것보다 항상 더 크다는 소리니까 이 fx를 4번 미분한 4궤도 함수라고 하죠. fx의 4궤도 함수의 최대값을 알아야겠네요. 그쵸?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값이 결국엔 어떤 k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최대값을 구해야 하죠. 그런데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걸 미분한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친절하게 줬죠. 그럼 결국에 이 f를 5번 미분한 거 5궤도 함수죠. 이게 0이 되는 부분이 그 값인 거잖아요. 그럼 구해보죠. 별거 없죠.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법칙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별게 없어요. 이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게 0이 되게 하려면 뭐 x가 0이 되거나, 이거 뭐 인수분 해야죠. 어떻게 되죠? 뭐 3, 3, 3, 1은 3, 3, 3, 9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3인가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서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뭐 3분의 1 나오고 여기서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3 나오는데, 얘는 뭐 구간을 벗어나죠. 우리가 지금 구간을 0부터 1까지 잡고 있는데 얘는 다 벗어나고, 얘는 뭐 마이너스는 벗어나고 루트 3분의 1은 안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이 두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지금 이 4개 도함수에다 대입을 하면은 뭐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구간의 양끝값도 대입을 해야 되는데 뭐 대입 안 해봐도 왠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에다가 0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럼 뭐가 나오죠? 0, 0, 0 되면서 24 나오죠? 그리고 뭐 루트 3분의 1 하면은 뭐가 나오죠? 밑에는 뭐 제곱하니까 3분의 1 플러스 1, 3분의 4 전체 5승이니까 4분의 3, 5승에 24에 곱하기 5의 9에다가 얘는 3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3을 하나 가져오죠. 3을 다 일단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까요? 3의 4승은 81이고 여기 24를 집어넣어주면 3, 8에 24, 8, 5, 40에 마이너스 240에 플러스 3 곱하기 24인데 얘가 10 곱하기 24니까 7 곱하기 24로 바뀌죠. 그럼 이게 7 곱하기 24는 168이 되고 빼주면 128이고 얘는 2의 10승이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뭐 2의 7승이니까 약분하면서 2의 뭐 3승이 되고 2, 4, 2, 8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뭐 81 이렇게 2의 3승분이니까 8분의 8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경계값인 1도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대충 해보죠. 1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1에 2에 2에 5승에 24에 5 빼기 10 더하기 1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4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뽑아주고 여기 4가 여기 두 개 없어지니까 3승에 3승 8이네 8, 3, 24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은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뭐가 최대겠어요? 24가 최대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K가 2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K 여기다가 24를 넣으면 N값 금방 구하죠. 여기 식에서 10의 6승 180 N의 4제곱 N의 4제곱 이쪽으로 옮기고 그쵸? 10 마이너스 6승이니까 넘기면서 10의 6승이 되고 10의 6승 하나 약분하고 3, 8에 24 3, 6, 28 2, 3, 6 2, 4, 8 그럼 40만을 그쵸? 3으로 나눠보면 나오겠죠. 근데 나눠보기 전에 이게 4승이니까 4제곱근부터 취해보죠. 4제곱근을 이렇게 취해버리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손계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기를 때려볼게요. 계산기를 해보면 n이 19.1 정도보다 커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n은 짝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20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등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숫자를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계산기를 안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숫자가 더럽긴 했는데 제가 파이라는 값의 근사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문제 5번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수학 채널 수튜브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